잠수함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곳이나 될까요? 두 곳입니다. 하나는 독일 지멘스, 그리고 다른 하나가 한국의 범한 퓨얼셀이에요. 2018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에 둘뿐인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군이 운용하는 장보고 투급 잠수함 9척에는 아직도 독일산 연료전지 모듈이 들어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됐는데 정작 우리 배 9척은 여전히 독일 물건을 달고 다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가지를 볼게요. 첫째, 잠수함에서 AIP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둘째, 일본이 먼저 한 것과 한국이 한 것이 어떻게 다른지. 셋째, 세계 두 번째라는 위치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넷째, 그럼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특히 네 번째는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일수록 남은 조건을 같이 봐야 판단이 정확해지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먼저 잠수함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정리할게요. 잠수함은 물속에 숨어 있는 게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디젤 엔진은 공기가 있어야 돌아가요. 산소가 없으면 연료가 안 탑니다. 그래서 재래식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수면 가까이 올라와야 했어요. 스노클이라는 관을 물 밖으로 내밀어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문제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관을 내미는 순간 레이더에 걸리고 엔진 소리가 커지고 위치가 노출됩니다. 잠수함이 가장 잠수함답지 않은 순간이죠. 여기서 나온 게 AIP입니다. 공기 불요 추진 체계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공기 없이 굴러가는 장치입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성능이 가장 좋은 게 수소 연료전지예요.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배 안에 산소를 싣고 다니니까 밖에서 공기를 안 가져와도 돼요. 그리고 부산물이 물이라 조용합니다. 폭발음도 진동도 없어요. 잠수함에는 이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이걸 달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우리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AIP 덕분에 최대 20일간 수중 작전이 가능합니다. 3주 가까이 한 번도 안 올라와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기술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곳이 독일 지멘스와 한국 범한 퓨얼셀 두 곳뿐인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 소류급 초기형에 넣었던 AIP도 자국 기술이 아니었어요. 스웨덴 코쿰사의 스털링 엔진을 가와사키 중공업이 라이선스를 받아 생산한 겁니다. 일본 정도 되는 나라도 AIP는 사와서 썼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일본 이야기입니다. 잠수함 배터리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원래 잠수함은 납축전지를 썼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의 큰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일본이 여기에 리튬이온 전지를 넣었습니다. 소류급 잠수함 11번 함부터예요. 배터리는 GS유화사가 만들었고요. 리튬이온이 왜 좋으냐면 같은 공간에서 최고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용량이 납축전지의 4배 수준입니다. 한 번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시간도 3배 가까이 되고 배터리 자체의 수명도 3배가량 길어요. 충전에 걸리는 시간까지 짧습니다. 잠수함 입장에서는 물속에서 더 오래,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류급 11번 함이 세계 최초의 리튬이온 전지 유인 잠수함으로 기록됐어요. 이건 일본이 먼저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일본은 리튬이온을 넣으면서 스털링 AIP와 납축 전지를 빼버렸습니다. 둘 다 넣은 게 아니라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수함하는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AIP 장비도 크고 산소 탱크도 커요. 리튬이온 전지도 자리를 차지합니다. 둘 다 넣으려면 배를 키우거나 다른 걸 빼야 해요. 일본은 리튬이온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배터리 성능이 좋아졌으니 AIP 없이도 오래 버틸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장보고 3 배치 2. 여기에 AIP와 리튬이온 전지를 둘 다 넣었습니다. 이 조합을 한 건 세계에서 처음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리튬이온 잠수함 자체는 일본이 먼저입니다. 다만 AIP와 리튬이온을 함께 쓰는 건 우리가 처음이에요.
이 구분은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럼 둘 다 넣으면 뭐가 좋을까요? 자리를 더 차지하는데도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AIP는 조용한 대신 힘이 약합니다. 연료전지가 만들어내는 전기로는 잠수함이 천천히밖에 못 가요. 대신 아주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숨어서 기다리는데 최적이에요. 반대로 리튬이온 전지는 큰 힘을 짧게 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이동하거나 급하게 회피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오래 숨어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 잠수함이 하고 싶은 게 정확히 그거잖아요. 일본은 배터리 하나로 두 가지를 다 해보겠다는 판단이었고 우리는 각각 잘하는 걸 따로 두겠다는 판단이었던 겁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 장보고3 배치2의 자망 시간은 이전 배치1보다 3배 이상 깁니다. 배치1이 이미 20일 수준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한 수치예요. 여기에 다른 것들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말구평 소나가 들어가서 적을 탐지하는 범위가 넓어졌고 관통형 공격 잠망경이 적용됐고 디젤 엔진 기종이 바뀌었고 보조 추진기가 추가됐어요. 그 결과 핵 추진을 뺀 현존 디젤 잠수함 중에서 가장 강한 무장과 가장 긴 자막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배 크기도 커졌습니다. 배치2 3번함은 우리나라가 만든 잠수함 중 가장 크고 무거워요.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과 맺은 3번함 본 계약 금액이 약 1조 1020억 원입니다. 그럼 세 번째, 세계 두 번째라는 위치를 볼게요. 범한 퓨얼셀은 2018년부터 3,000톤급 이상 장보고3급 잠수함에 연료전지 모듈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쟁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잠수함 교체와 신규 도입 수요가 몰리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수십조 원대로 거론돼요. 원래 수소연료 전지를 만들던 이 회사에서 방산 비중이 빠르게 커진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신규 잠수함에 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기존 함정의 부품을 국산으로 바꾸는 쪽과 예비품 공급 쪽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잠수함용 연료전지 모듈 예비품 공급 계약도 맺었어요. 계약 금액은 약 70억 8,300만 원입니다. 수출 쪽 이야기도 나옵니다. 잠수함이 없는 사우디아라비아가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최대 4척에서 6척 도입하는 걸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한화오션이 장보고3 배치2를 제안하고 있어요. 여기서 균형을 한번 잡고 갈게요. 첫째, 앞에서 던져둔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해군 장보고2급 구척에는 여전히 독일산 연료전지 모듈이 들어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국내에 있는데도요. 왜 그럴까요? 그 배들이 만들어질 때는 국산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사왔고 한번 들어간 부품은 배가 퇴역할 때까지 계속 그 규격으로 유지되고 정비돼요. 나중에 국산이 나왔다고 해서 통째로 바꾸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범한 퓨얼셀이 2020년부터 이 국산화 개발 과제를 수행했고 2024년 8월에 개발을 마쳤습니다. 이제 바꿀 수 있는 물건은 준비된 거예요. 다만 개발이 끝났다는 것과 구척에 실제로 다 들어갔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보셨죠? 탄소섬유 편에서 우리가 세계 세 번째로 초고강도 탄소섬유를 개발하고도 국내 시장 1위는 여전히 일본 회사였던 것과 똑같습니다. CNC 공작기계 편에서 성능을 다 따라잡고도 점유율이 5%를 못 넘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만들 수 있게 되는 것과 이미 깔려있는 걸 바꾸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난이도입니다. 둘째, 국산화율이 아직 100%가 아닙니다. 연료전지 모듈 자체는 국산으로 만들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에 수입에 의존하는 게 남아있어요. 막정 윽접합체와 전해질막 같은 것들입니다. 연료전지에서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는 심장부에 해당하는 부품들이에요. 범한 퓨얼셀이 자회사를 통해 이 부품들의 내재화를 추진하면서 국산화율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한다는 건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셋째, 리튬이온 전지에는 실제 위험이 있습니다. 리튬이온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만큼 열폭주와 내부 단락 같은 사고 위험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잠수함은 물속에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에요.
여기서 불이 나면 승조원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육지에서 나는 화재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대응은 하고 있어요. 셀 단위부터 그룹 단위까지 기계적 안전장치와 전자적 제어를 겹겹이 넣는 방식입니다. 다만 학계에서는 리튬인산철 계열 배터리가 발열이 적고 수명이 길고 값도 30% 저렴해서 잠수함에 더 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제 어떤 배터리를 쓰느냐는 아직 정답이 굳어진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이 AIP를 빼고 리튬이온만 택한 것도 우리가 둘 다 넣은 것도 각각의 판단입니다. 어느 쪽이 옳았는지는 실제로 오래 굴려봐야 알 수 있어요. 넷째, 수출까지 생각하면 국산 화율은 훨씬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팔 때는 그 안에 들어간 부품의 원산지가 걸립니다. 외국 부품이 들어있으면 그 부품을 만든 나라의 수출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생겨요. 그 나라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도 배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 채널에서 다뤘던 잠수함 수출 경쟁 편들을 떠올려 보세요. 캐나다에서도 이집트에서도 페루에서도 우리가 계속 부딪힌 상대가 독일이었죠. 그런데 그 경쟁 상대가 만든 부품이 우리 배 안에 들어있다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국산화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 조건의 문제예요. 우리 손으로 전부 만들 수 있어야 우리가 팔고 싶은 곳에 팔 수 있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잠수함용 수소연료 전지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세계의 독일 지멘스와 한국 범한 퓨얼셀 두 곳입니다. 우리 장보고3 배치2는 AIP와 리튬이온 전지를 함께 넣은 세계 첫 잠수함이고 자망 시간은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다만 리튬이온 잠수함 자체는 일본이 먼저였고 우리 해군 장보고 투급 구척에는 아직 독일산 연료전지가 들어있으며 연료전지 핵심 부품 일부는 여전히 수입입니다. 이 채널에서 반복해서 나온 결론이 있죠. 기술 개발은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이미 깔려있는 것을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이요. 배 한 척은 수십 년을 씁니다. 그 안에 들어간 부품 하나가 외국 것이면 그 배가 퇴역할 때까지 그 관계가 이어져요. 부품값도 계속 나가고 정비도 그쪽 규격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산화의 진짜 의미는 지금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30년 동안 누구에게 돈을 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새 배를 만들 때 결정돼요. 이미 만들어진 배에서 되돌리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보고3 배치2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새로 짓는 배에 우리 물건을 넣는 것. 그게 20년 뒤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지를 결정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AIP와 리튬이온을 둘 다 넣은 우리 방식이 맞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일본처럼 리튬이온에 집중하는 게 나았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우리 해군에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산 부품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비중인지 그리고 그걸 바꾸는데 무엇이 걸리는지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